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유화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미중 양국의 경제팀 수장인 제닛 앨런 재무장관하고 류허 부총리가 스위스 쥐리히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곤경에 빠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솔직하고도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왕윈타오 중국 상무부장, 그리고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 그리고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하고 세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 간의 화상대화가 각각 12일과 11일 이루어졌고요. 또 2월 초에는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날 회담을 보도하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양국이 기후, 경제, 무역 같은 분야에서 잇따라 온오프라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관영 매체들의 미국 관련 보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중 간 회담이 열리면 선제 공격하듯이 미국을 향한 비판과 공세가 담긴 보도들을 쏟아냈고요. 그것도 미국 측의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앞서 비판적인 뉴스들을 타전했었는데 올해는 확연하게 바뀐 겁니다. 우선 양국의 재무수장인 앨런과 류허 회담을 보도한 관영 매체들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점도 미국 측 보도가 나온 후였고요. 내용도 거시경제, 금융정책 이런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만 실려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워싱턴의 하이테크 수출 통제를 암시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무역 기술 정책에 대해서 베이징의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이 양국에 주는 영향을 중시할 것을 희망했다. 이 내용만 포함됐을 뿐 다른 대미 견제성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특히 대미 강경 기조로 유명한 환구15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도 류허 앨런 회담에 대해서 미중 양국의 고위 관리가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세계 경제 회복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회담이 대만 문제와 기술 봉쇄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외 언론들도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도 이날 회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세계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한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도 류허 앨런 회담에 대해서 중미 고위 관리 간의 올해 첫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양국 정상의 발리담 지난해 11월에 있었죠. 이 회담 정신을 구현하면서 외교, 경제, 무역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점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이어서 새 벽두에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년간 경색돼 온 중미 관계의 완화와 복원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흐린 2023년 세계 경제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긴 가뭄 끝에 때맞춰 단비가 내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외교 정책은 제로섬 게임에서 윈윈과 협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과 방역 정책 전환 후 경제 발전에 진력하려는 중국 모두 호혜적으로 협력할 영역이 더 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선 2023년 올해가 시진핑 3기 출발선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고강도 방역 정책의 여파로 인해서 문화대혁명, 그러니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있었던 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 3.0%를 중국이 기록했죠. 그런데 이 3기가 출범하는 새해에는 지난해하고 분명히 다른 뭔가를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대미 관계가 원만해야지 중국의 수출 중심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최대한 제어를 하고 또 동시에 그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중국 외교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칭강 신임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의 최대 당면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발언한 대목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3일 지난 17개월 동안 주미대사로 활약했던 칭강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발탁한 것은 최근 대만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인권, 기술 제재 같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충돌로 인해서 적대적 관계로 변한 미중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칭강 신임 외교부장도 취임 일성에서 미중 관계를 자신의 직무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지금 미중 간의 외교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중국의 안정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시진핑 3기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상대에 대한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당연히 조 바이든의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선명성 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반중 정서가 이미 80%를 넘어섰고 그 강도도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섣불리 미중 관계를 유화적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중국 특위를 만들면서 초강경 대중 외교를 주창하게 될 이 하원의 공화당보다 더 강한 스탠스를 바이든 정부가 포지셔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화당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중국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르면 상반기 중에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미중 간에는 당연히 파국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메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보다도 더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기하로 공화당은 대중국 정책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정치 일정은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 숨고르기를 통해서 미중 관계 정상화를 꿈꾸는 중국에게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여전하고 최첨단 반도체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예봉은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마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과 그리고 장비 수출 통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죠. 여기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행보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는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고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려고 하는 미국과 미국의 견제를 양국 간 협력으로 덮기를 원하는 중국 사이에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이지만 중국이 원하는 그런 따뜻한 봄날과 같은 이런 미중 관계 형성은 중국만의 일장춘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중국 외교의 변화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 17일 지난해 10월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시 부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 공산당 대회에서 기자들에게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중국 외교의 정신적 특징이라 그러면서 전랑 외교 정신을 강조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외교가에서 중국 당국의 그런 호전적 징후는 찾기 어렵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조차 신년사에서 대만에 대한 공격적 언사를 중단했고
확실한 매파인 친강도 유화적으로 돌아섰다. 또 공격적 언사로 유명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물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공격적 외교가 역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도 시진핑 3기의 가장 기본은 민족주의가 될 것이고 또한 대만에 대한 반전이라든지 모스크바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는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형적 태도는 변해도 그 본질은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분칠한 늑대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